네, 강프로입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1월 20일 기준이고요. 자, 20일 날 코스피 1.9%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2.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시장이 드디어 반등 구간을 준 거죠.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는 주식시장은 모든 것이 선반영한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6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거, 그리고 여기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21년도, 22년도 고가를 찍고 하락했었던 부분 이후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매물들,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6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7월, 8월, 9월달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확인하는 부분, 이렇게 반등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추세가 전환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 이후에 쏟아지는 매물들을 받아먹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보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여기 신고가를 만든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죠. 그래야 미국부터 산업 자체를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자, AI 투자를 지속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유지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나서 당연히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근데 나스닥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세를 만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모든 것들을 선반영시켜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직관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이버가 최근에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AI 쪽의 대장이 어디죠? 로보티즈, 로봇주입니다. 로봇주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노랑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 상승세 신고가 만들었죠. 계속 강세 구간을 만들어냈고 급기야는 9월 달부터 어때요? 9만 원부터 29만 원까지 3배 상승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왜 발생했을까요?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죠. 그리고 2달 동안의 보유 기간을 거쳐서 101%의 수익 구간, 9월 15일 매수, 11월 7일 날 매도한 결과 10만 6,900원, 21만 6천 원에 매도한 결과 101%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보스타,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죠. 그런 결과 어때요? 그쵸? 57%의 수익 구간, 9월 달에도 13%, 15%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죠. 자, 그러면 네이버의 자회사죠. NHN KCP, 그쵸? 어때요? 신고가 확인했죠? 이때 당시에는 네이버도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매물소와 반등 확인, 매매 구간, 하루에 20%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그동안 강세를 보인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플러스 아까 전에 보여드린 로봇주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조선주나 바이오, 이 모든 종목군들이 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종목군들만 골라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매매한 결과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종목 수익이고 지금은 계좌 수익입니다. 자, 실제 한 달 동안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코스피 누적 등락률은 6.8%, 상승폭을 더 키웠다가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계좌 수익률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점. 물론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조정을 받던 기간도 있었지만 다시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니까 수익의 폭이 더 커졌다는 점. 결과는 6%의 코스피 등락률이 있었습니다. 상승 구간이 있었는데 거의 한 9배 정도 더 많이 나왔죠. 51%의 계좌 수익률이 발생했었다는 점. 이 안에는 지금 네이버와 같은 신고가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가 진행이 됐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네이버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나무를 포함해서 여러 사업 분야를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성과가 바로 나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과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본격적인 시세는 30만 원을 돌파할 때부터 나온다. 근데 지금 이미 바닥을 잡고 나서 반등 확인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반등 확인 과정만 한 달, 두 달, 세 달째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태는
시장의 조정 구간도 지나온 상황이고 시장이 반등을 했다는 건 미증시도 반등 확인이 됐다는 게 됩니다. 물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한 이후가 됐지만 미증시는 23년도 AI 붐이 일 때부터 상승 구간을 만들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자, 내용 보시면 23년도부터 나스닥이 10,000포인트 전후에서 24,000포인트 1.5배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조정 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데 가파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무엇보다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년도, 21년도 코로나 상승 구간, 팬데믹 상승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건 성장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유동성 국면에서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내년이 되면 코로나 팬데믹급 이상의 유동성 장세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3.75%에 있는 미국 금리가 내년이 되면 시기의 문제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11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도 종료가 됐고 만약에 내년에 고용지표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부분들이 미국에서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양적 완화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를 포함해서 카카오나 한국 시장에서 성장주들, 반도체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로봇주들 그리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내년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었습니다. 이건 시장의 본질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서 침체 구간을 겪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뭐 매도한다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가격이 올라왔다. 가격이 올라온 건 고가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다. 근데 그 가격에 대한 기준치가 신고가다. 주도주의 관문이 신고가라는 거죠. 신고가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면 안 되고요. 신고가부터 시세가 시작되는데 신고가 이후라도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왜 제가 무시를 하느냐? 가격을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보잖아요.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가격을 버티고 있죠.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올라온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도 내용을 보시면 자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수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가격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즉 추세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모두 신고가 종목이고요. 신고가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네이버를 포함해서 카카오까지 그렇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시세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여기 업종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11월 달부터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22평을 수렴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렇죠? 이런 7월, 8월 달과 같은 횡보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끝은 62평선이 끌어올려지는 그 기간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종목별 장세가 열리고 그 종목별 장세에서는 신고가 종목 아닌 다른 종목군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차원의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무시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고가를 간 종목군들 이게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100%입니다. 100%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네이버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두나무 인수에 따른 부분 플러스 피지컬 AI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에 GPU 26만 장이 들어온다는 부분 모두는요. 앞으로 네이버 성장성의 의미가 있는 모멘텀이지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려면 2년, 3년 뒤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적 확인될 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쓰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맞춰서 매매했을 때는 실제 계좌 수익입니다. 어때요? 한 달 동안 시장 대비해서 51% 그쵸? 대략 6에 50%면 몇 배입니까? 9배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 시장의 조정을 받더라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종목군들 매매해야 되고요. 그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날 쭉 보면, 자,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2% 올랐다. 엔비디아 실적 이후다. 삼성전자 5% 올랐다. 신고가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키 맞추는 중 강세장의 주도주 키 맞추기는 흔한 일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 폭등, 기존의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 모두 강세 마감이 됐다. 기존의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이 강세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새로운 종목군들이 튀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즉 보유 종목은 계속 보유하면 된다. 왜? 추세가 훼손되지 않으니까, 시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증시의 확인까지 됐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점, 바이오 시장 조정 구간의 강세를 보였다.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조선 매도했지만 다시 매수 구간 잡을 거고요.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히 AI 관련된 내용이고, 네이버까지 마찬가지죠. 결과는 어때요? 아직 보유하고 있고 다시 매수 구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주도주만 강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다음 주 본격적인 매수 예정이고, 주도주 매매는 필수다.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 하고, 네이버는 당연히 AI 관련주겠죠. 그리고 네이버를 포함해서 무조건 신고가 종목군들만 돌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쵸? 요 내용은 계좌 수익입니다. 50% 한 달 동안 결과고요.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나온 결과인데, 이렇게 계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인데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NHN KCP 네이버 자회사죠, 20%대 수익 구간. 그리고 피지컬 AI 쪽 로보스타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13%, 15%, 그리고 11월 7일 날 한 번 더 샀죠. 11월 7일 날 매도한 결과는 57%의 수익 구간, 꾸준하게 수익 구간 터지죠. 이 정도의 상황이 신고가 구간에서 벌어진다는 점. 로보스타뿐만이 아닙니다.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 확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런 결과, 그쵸? 대략 한 달, 두 달 정도의 보유 기간을 거쳐서 101%. 그리고 AI 쪽에서 빼놓을 수 없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 1년 내내 매매한 결과 쭉 보시면 117%, 151% 꾸준하게 수익 구간 커지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188%까지 수익 구간 커지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네이버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올라갈 만하면 조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건 이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이버는 그 이격 조정을 모두 끝냈다. 즉 네이버를 지금 공략하는 이유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이고, 네이버를 포함해서 신고가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구간 늘려갈 수 있고요.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